네, 안녕하세요. 제주반도체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급탐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제주반도체가 지금 이 박스권을 벗어난 이후에 다시 또 조정의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그러면은 얘네들이 다시금 이렇게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 조정이 좀 더 깊어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상승을 할 수 있다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런 목표가도 생각을 해보고, 그 사이에 우리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보자. 반대로 얘네들이 조정이 깊어진다라면은 어디까지 눌릴 것인지, 눌렸다가라도 반등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걸 위해서 우리는 뭘 볼 것이냐, 우선 차트상의 움직임을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흐름을 가져갔던 주체들이 누군지를 파악해 볼 거다. 그리고 이 주체들의 움직임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 이렇게 거래대금을 만들어 놓고 이런 장대 양봉을 만들어 놨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매집의 움직임을 가져갔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벗어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다시금 매물대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움직임이 나타나줬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또다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얘네들 여기서 다시금 이렇게 매집했다가 이런 상승하는 움직임이 좀 나와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자, 그걸 뭘로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하느냐. 자, 그걸 보기 위해서 주봉으로 살짝 돌려놨는데, 얘네들이 여기서 자, 매물대를 만들어 놨고, 그 다음 매물대를 또 하나 만들어 놨다. 그 다음에 이런 매물대를 만들어 놨죠. 그 다음 여기서 조정을 받을 때 이 안에서 이렇게 움직임을 가져가다가 한번 상승해주고, 그 다음에 또 매물대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서 여기를 이런 식으로 가져갔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세 개의 매물대가 이렇게 있는 상태다. 근데 여기서 다시 올려놓으면서 첫 번째 매물대 소화시키고 상승시킨다. 그 다음 여기서 두 번째 매물대를 지금 소화시키는 과정에 있는 거고, 여기가 소화가 되면은 이렇게 해서 상승을 하면서 세 번째 매물대를 이렇게 소화하는 과정을 거쳐갈 거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런 상승세를 좀 이어나갈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만큼 이 반도체 시장이 반도체 장세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런 움직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있는 거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곳에서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절대 겁먹을 필요가 없이 이런 구간 오히려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잡아간다 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렇다면은 이 구간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매집이 좀 이뤄지고 있는지 그런 여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그걸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매도를 하던 기간이 다시 매수해 주다가 또 매도하고 매수하고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주고는 있는데, 이 외인들의 움직임이 더 중요하다. 외인들의 움직임 한번 매수할 때 굉장히 많은 매수량을 매수하고, 그 다음에 매도는 찔끔찔끔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매수하고, 그리고 9월 1일부터의 움직임에서도 지속적인 매수세가 기관과 외국인들 둘 다 나타나는데, 기관보다 외국인이 훨씬 많은 물량을 매수해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관이 지금 박스권 상단 부분의 매물대를 딱 터치하고 조정을 주는 움직임, 그 다음에 기관이 좀 잡아주다가 이제는 외인이 다시 좀 잡아주는 움직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이런 긴 시간 동안 상승시키면서 물량을 매집했는데, 얘네들이 이런 또 한 번에 상승시켰는데 빠져나가는 흔적보다는 오히려 유지가 되고 있는, 물량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얘네들 이만큼의 상승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얘네들은 오히려 여기서 또 한 번 물량을 모았다가 또 한 번 상승시키면서,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매물대까지 다시금 올려놓는 그림을 그려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하는 구간, 매도하는 구간을 생각해 놔야 된다. 지금 여기서 이전의 박스권 상단 부분, 지금의 박스권 하단 부분에 다시금 도달했을 때 기관과 외인들, 얘네들이 매수세를 다시 한번 보여줄 때 우리가 같이 매수를 해주면 되고, 반대로 매도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이런 매물대까지 다시금 올려놓는 움직임 나올 때, 이럴 때도 매수가 계속 된다라면은 이때는 매도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여기를 또 벗어나는 움직임, 그 다음에 매도하는 움직임 나올 때 우리도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움직임을 좀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매수해야 되는 구간, 그래서 제가 매수하는 구간 그리고 매도하는 구간에 나타나게 되면은 같이 매수하실 분들에게 문자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는 구간들이 있는데, 자, 이렇게 노란색 신호가 보이시죠? 자, 이런 신호에 어떻습니까?
신호 이후에 상승이 나오고, 신호 이후에 상승 나오고, 그리고 또다시 신호 이후에 상승이 이렇게 나왔다. 그 다음에 지금은 조정의 움직임들 나타나고 있다. 이 노란색 신호 나타날 때마다 뭐 3%에서 5% 정도 그냥 짧게 끊어먹는다 생각하면서 들어가는 분도 있고, 이렇게 길게 시세를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신호와 함께 우리가 같이 매수를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 신호가 뭔지가 중요해지겠죠. 이건 제가 구독자님들과 같이 진행했던 종목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저는 이 신호와 함께 수급을 이용해서 매매 타점을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매도하는 곳을 안다면은 이 최고가의 매도를 노려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면은 이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반대로 이 파란색 신호가 나타난 다음에 주가는 떨어집니다. 자, 이거 무슨 약속이라던 것처럼 딱딱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자신감을 좀 드리면은, 이전에도 이렇게 노란색 신호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신호가 뜬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심지어 어디서 하락을 했느냐? 여기 최고가를 찍고 하락하는 모습을 잘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지표가 이런 매수 그리고 매도에 어느 정도 기준이 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 수급까지 확인을 한다면은 굉장히 정확도 높은 타점을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고 계시던 종목이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인데, 예전에 이 초전도체로 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종목이죠. 자, 뉴스가 나오기 전부터 저희는 이런 신호들을 보고 이미 매수를 해놓고 있었다. 그리고 뉴스가 뜬 다음에 이런 상승세를 보여주니까 우리는 이런 수급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같이 끌고 오다가 이 파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갑작스럽게 빠지는 모습 확인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매도를 좀 진행했다는 거죠. 이걸 보시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신가요? 자, 이 노란색 신호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자면은, 이 노란색 신호는 단기적인 저점을 나타내는 신호다. 근데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런 상승 추세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매수 타점으로 잡을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이 파란색 신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고점을 나타내는 신호인데, 여기서 수급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은 하락하는 추세로 이렇게 변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제가 계속 수급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이유가 다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런 주가를 움직여 나가는 건 뭡니까? 자, 돈의 흐름, 즉 이 수급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이런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이런 주가가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수급을 꼭 확인하면서 매매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수급을 매일같이 이렇게 확인하고 있을 수는 없다.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언제 이렇게 다 일일이 확인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호를 만들어 가지고 이 신호가 뜰 때마다 이 수급 현황을 확인하면서 매매를 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종목만 그런 거 아니냐 하실까봐 다른 종목도 한번 볼 텐데, 자, 이번에는 원전 관련주 이제 보성 파워틱이다. 자, 이 보시면은 이런 노란색 신호와 함께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된댔죠? 자, 수급을 확인해야 된다.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면은 매수를 해야 되는 거다 했죠. 그때 수급이 들어오는 것까지 우리는 확인을 하고 매수를 진행했었고, 그리고 상승세가 나왔을 때, 이런 파란색 신호가 나왔을 때 또 뭘 확인해야 되냐? 수급을 확인해야 된댔죠. 자, 수급이 빠져나가면 매도고 빠져나가지 않으면 홀딩입니다. 자, 여기서는 빠져나가지 않아서 홀딩을 했었고, 자, 여기서는 빠져나가는 움직임까지 다 보였기 때문에 매도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충분한 수익을 한 달 만에 50% 가까운 수익을 챙겨나갈 수가 있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여드린 종목들이 이제 가벼운 종목이어서 그런 거 아니냐 하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좀 무거운 종목도 한번 보자면은, 최근에 진행했던 종목 중에는 두산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노란색 신호가 떴죠. 이때 수급 확인하고 우리는 매수를 했다. 그리고 상승을 하면서 파란색 신호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뭐라 그랬죠? 우리는 수급을 같이 꼭 확인하면서 매도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구간에서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으면은 계속 홀딩하는 거고, 수급이 빠져나간다. 그러면은 이제 매도하는 거다. 자, 여기서 어느 정도 수급이 빠지는 모습에 이제 절반 정도 매도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신호들이 나오는데, 여기선 수급이 딱히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었고, 다시 이런 신호들,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끌고 올라가다가, 자, 여기서 이제 매도를 했다라는 거죠. 이후에 다시금 뭐 조정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또 이런 신호를 기다리는 거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가벼운 종목, 무거운 종목, 뭐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이 신호와 함께 수급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매수를 하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신호가 나오고 수급이 빠져나가면은 매도를 하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이런 저점 구간에 매수해가지고 고점 구간에 매도할 수 있는 자신감 생기지 않습니까? 자, 저는 유튜버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 영상으로 증명을 해나가겠지만 타점을 한 호가라도 비싸게 팔려 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기다리다가는 빠른 대응을 못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채널 구독자가 되시면은 제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독자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밑에 있는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는 번호 보이시죠? 자, 010-8420-8354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번호인데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제가 이제 구독자님이라고 다 저장을 해놨다가 이런 타점들 나타나게 되면은 매수 타점, 뭐 매도 타점 이런 게 나타나게 되면은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해놨다가 이런 매수 타점, 매도 타점들 나올 때 영상 찍기 전에 먼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추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주다가 좋은 매수 타점 나타난다. 그러면 매수하자고 문자도 다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언제든지 이렇게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야기하던 종목 마저 이야기해 볼 테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 제주 반도체 얘기해 보자면은 우리는 이제 뭘 볼 것이냐, 목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지금 다시 주봉을 살펴볼 때, 자, 이런 첫 번째 매물대, 두 번째 매물대, 그리고 세 번째 매물대가 있다 그랬죠. 근데 지금 첫 번째 매물대를 소화시키고 나서 올려놓고 두 번째 매물대를 소화시키는 과정 중에 있다. 여기 또 세 번째 매물대로 올라가는 움직임도 나타날 것이고, 여기서 또 한번 흡수한 다음에 이렇게 또 상승하는 움직임이 이어질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이렇게 상승을 좀 해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놓고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보자. 자,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두 번째 매물대 충분히 소화시키는 과정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반도체 시장도 굉장히 아직도 좋은 상태, 그리고 내년까지도 좋을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다. 그러면은 상승세가 어느 정도 길게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이 방향성을 결정할 만한 곳까지는 한번 끌고 가보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방향성을 결정할 만한 곳이 어디냐라는 건데, 이 3만원 구간에서 어느 정도 방향성을 결정할 만한 움직임이 나올 법하죠. 계속해서 여기를 돌파하다가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했던 움직임들, 그리고 이 밑에서 다시 돌파를 시도하려다가 저항으로 작용해서 떨어지는 움직임들까지 잘 작동을 했던 걸 볼 수가 있는 부분, 그래서 이 3만원 구간을 우선 1차적인 목표가로 잡고 끌고 가되 이 근처에서 더 상승할 수 있다라면 또 목표가 갱신해 나가면 되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못 올라갔다 이러면은 일단 매도하고 수익 챙겨놓은 다음에 또다시 매수 타점을 잡고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차적인 목표가는 어디다? 자, 이 3만원 구간이다 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